지난 시간에는 3대3을 설명하였습니다. 숫자 3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3대3에서는 숫자 3과 더불어 3이 내포한 수 2의 의미, 그리고 이 3과 2가 응용된 수의 법칙이 세상의 이치로 적용되는 원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숫자 3은 기본적으로 삼극을 가리킵니다. 삼극은 대상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세 가지 극이 이루어져야 존재가 성립할 수 있는 삼극의 법칙은 무한한 무를 구성하는 태초의 법칙이며 곧 대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생기는 분별은 있다라는 개념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있다의 개념이 규정되는 순간 없다라는 상대적 개념이 양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있다와 없다가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혼재의 원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 무한한 세 가지의 극이 하나로 융합되고 상호작용하는 법칙이 바로 1입니다. 존재의 실체를 규정하는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를 시작으로 삼극은 양극과 그 양극이 혼재하는 중간극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이는 만물이 탄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속성을 구성하는 원리인 삼극은 수많은 분별을 낳는 여러 가지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고 삼극이 내포한 양극 역시 무한하며 이러한 삼극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무수한 삼극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습은 태초의 법칙인 대삼과 세상의 법칙으로 정립된 삼의 상호작용과도 같습니다. 태초의 법칙인 대삼과 세상에 정립된 삼은 마치 서로가 거울과 같이 이 같으나 같지 않은 3과 3이 조합되는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는 수 6이 탄생합니다.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대상 역시 기본적으로 삼극을 이루어 서로 다른 대상이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 역시 수 6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수 6은 의미가 많은 숫자로서 한마디로 6이란 유기적 작용에 의한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수입니다. 수 6의 자세하고도 방대한 의미는 합육생을 풀이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육생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담은 글이기에 풀이 역시 길 수밖에 없어 두 개의 영상으로 분할하여 해석을 담아 보았습니다. 긴 영상과 더불어 3대3에 비해 수의 개념과 관련 공식이 다소 어렵지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이하도록 노력하였고 많은 예시도 함께 들었습니다. 한 걸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 쓴 이번 편인 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실 거라 예상하고 더욱이 설명한 것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논리를 넓혀가신다면 훨씬 많은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찾아내시고 배워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합육생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5편의 2부는 3대3 합육생 7, 8, 9 중 합육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합육생은 하나의 영상에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부는 다시 1회와 2회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합육생의 첫 회는 합육생의 기본적인 수 풀이를 다룹니다. 합육생,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인 6이 세워져 세상에 새로움이 태어나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합육생부터는 여러분 중 상식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영역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이야기라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절대자의 오묘한 법칙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모두 보고 알게 되신다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미 인간의 차원을 넘어 스스로 상승된 지혜의 세계로 인도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되며 현대의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신세계의 새로운 혁명이라는 점을 각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천부경이 우리에게 무한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천부경이 바로 일승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이며 그 절대적 진리는 천부경에 숨어 있는 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부경의 일승법을 함축해 놓은 사실을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서고 신의 개념이 바로 선 일승법의 천부경은 무궁한 세상의 제일 가는 법이자 하늘의 법입니다. 곧 천부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기회이며 망각하는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법칙을 진실한 해석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깨우치도록 인도한 사람들로 절대자 하느님과 깨어나고자 하는 자신 스스로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논리만을 증명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며 매우 낮은 인간의 차원으로부터 그 어떤 경험과도 마주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을 마주하는 그리고 마침내는 절대자 하느님께 인도되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주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매우 어려운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스스로가 자각하고 정진하시길 바라며 저 또한 최대한 천부경을 쉽게 풀이하여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교적 논의를 담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그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3대3과 연결하여 합육생을 설명하겠습니다. 태초의 삼극으로부터 3과 2가 반복되는 원리로 무수한 삼극이 나타나고 펼쳐진 삼극 모두는 세상의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태초의 삼극은 완성된 미완성의 또한 불변적 가변성의 혼재이기에 이 근원의 삼극으로부터는 다양한 삼극이 펼쳐집니다. 있다와 없다의 불변이 이루는 상대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의 가변을 성립하고 이 불변적 가변성이라는 절대자의 권능으로 세상에는 무수한 삼극이 조합되어 나타난 각각의 삼극과 그 삼극이 내포하여 드러내는 양극은 각자 자신만의 본질을 갖습니다. 삼극과 양극이라는 절대적 법칙은 변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적용된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에 적용되는 무수한 삼극은 자신만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서로는 상대적인 경계로서 상호작용합니다. 경계의 구분과 함께 세상에는 무수한 법칙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립된 법칙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확정된 미확정의 6가지 법칙이 세워지는데 이 무한한 삶이 유기적으로 모여 세상의 전체적 법칙인 육이 탄생하는 글이 합육생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물질은 삼극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고 3대3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삼극이란 서로가 상대적인 양극과 그 양극을 매개하는 극의
세 가지 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극이 조합되어 물질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은 양극으로 나타납니다. 곧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가 삼극인데 이 삼극이 양극으로 나타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므로 물질의 실체를 이루는 수는 5가 됩니다. 수 5란 곧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모인 하나의 집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삼극은 실체를 구성하는 5를 가지고 이어서 하나의 삼극이 하나의 극으로서 두 개의 삼극이 혼합되어 양극을 이루면 새로운 수 6이 탄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3으로부터 새로운 3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숫자이기도 한 6은 결론적으로 에너지의 대삼과 대삼으로부터 실질적 운동으로 전환된 삼극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숫자입니다. 수 5가지가 정확히 표현하면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편의상 물질이라고 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삼극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수 6부터는 기존의 물질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이고 이 6의 법칙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자연적 창조와 인위적 창조로 나타납니다. 곧 숫자 5까지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의 영역이고 6부터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창조하여 지배하는 논리적인 체계가 정립되고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 원리인 삼극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이루는 시공, 파동, 입자의 세 요소를 나타냅니다. 이 세 요소는 밝음과 어둠의 양극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하늘의 형성 요건은 5가지이지만 시공은 시와 공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총 6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어 생명을 불어넣는 땅의 기본적 요소는 기운, 전기, 자기이고 이 세 가지 요소는 기운이 기와 운으로 나뉘어 4요소와 같습니다. 기와 운, 전기와 자기가 조합되면 불과 물의 양극으로 드러나 땅의 형성 요건도 마찬가지로 6가지입니다. 이 하늘과 땅, 각각의 6요건이 만나면서 생기는 만물의 물질적인 본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요건도 생과 사, 지식과 지혜, 음과 양의 6가지로 세상은 하늘의 6, 땅의 6, 인간의 6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 세상을 완성하는 하늘의 6, 땅의 6, 인간의 6은 다시 세상의 전체적인 6가지 경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6가지 기본적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색이란 볼 수 있는 대상인 시공, 성이란 들을 수 있는 대상인 파동, 향이란 맡을 수 있는 대상인 입자, 미란 음미할 수 있는 대상인 정기적 자극, 촉이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자기적 자극이고 이 5가지 경계인 오경은 물질의 속성을 이루는 5가지 법칙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 물질적 대상은 인식됨으로써 물질로 정의 내려지기 때문에 인식되기 이전의 그 자체는 물질을 구성하는 비물질의 속성입니다. 여기에 더해 6번째 법칙인 의식될 수 있는 기운, 즉 심적 대상이 있어 이 심적 대상인 비물질적 속성은 5가지의 물질적 속성을 운용하여 생사, 지식, 지혜로 표현되는 무수한 법칙을 만들면서도 이와 함께 물질적 자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비물질적 속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으로 인간이 요체가 되어 활용하는 여섯 번째의 법칙인 법과 함께 논리적 체계가 세워지면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이 완성되고 이와 동시에 만물이 완성됩니다. 이 물질의 전체적인 법칙인 여섯 가지 속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물의 감각기관을 통해 그 속성의 성향이 표출됩니다. 대상의 시공을 보는 눈, 대상의 파동을 듣는 귀, 대상의 입자를 맡는 코, 대상의 정기적 자극을 맛보는 혀, 대상의 자기적 자극을 촉감으로 느끼는 피부의 이 다섯 가지 육체적 감각기관과 대상의 기운, 즉 생사, 지식, 지혜의 미성숙한 법을 의식하는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이 여섯 가지 속성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정신적 감각기관으로 뇌가 아닌 생각이 해당하는 이유는 뇌는 기억의 저장과 행동의 통제를 담당할 뿐 나를 형성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적 힘의 동력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며 생각은 그러한 근원적 힘의 동력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형성된 나는 진짜의 나인 참마음과는 별개이고 현생계에서 집약된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혼을 뜻합니다. 영은 찰나의 잔상, 호는 편향적 지식과 지혜의 집합체로 참마음과 차이를 가지는 이 영혼은 7편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인 법이 다섯 가지 법칙을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의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 역시 육체적인 오감을 조합하여 의식하며 이를 넘어 세상의 총체적인 의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두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육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 여섯 가지 인식, 즉 육식이 생겨나는데 눈을 통해 바라본 시공, 귀를 통해 들은 파동, 코를 통해 맡은 입자, 혀를 통해 음미한 정기적 자극, 피부를 통해 감촉을 느낀 자기적 자극에 대해 만물은 기운을 의식하는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을 거쳐 스스로 사유하고 사유한 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색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소리가 맑은지 탁한지, 냄새가 향기로운지 독한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부드러운지 따가운지 분별이 생깁니다. 이 분별은 또한 종합되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형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식되는 모든 생사, 지식, 지혜를 사고하여 만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신만의 편파적인 물질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정리하면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은 다섯 가지 요소가 여섯 번째의 요소인 법으로 운용되고 그로 인해 무수한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이 창조 속에서 대상은 육경을 받아들이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근을 가져 그중 여섯 번째의 정신적 감각기관은 육체적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감각을 의식하고 이를 넘어서 총체적인 의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여섯 가지 인식인 육식이 생겨나 그중 여섯 번째 인식은 다섯 가지 인식에 관한 분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모든 심적 대상을 판단하여 자신으로 인식하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즉 육이란 기존의 오를 적용하여 무수한 변칙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그 변칙 속에서 육경, 육근, 육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환하는 육의 법칙은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입니다.
곧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면서 만물이 논리의 체계를 정립하는 수가 6입니다. 그리고 천의 6, 지의 6, 인의 6의 혼합인 육경에는 만물의 육근과 육식이 따라오는데 이 육근과 육식을 낳는 육경은 또한 천의 6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육근은 지의 6, 육식은 인의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체계가 정립되면서 최종적으로 만물은 자아를 가지지만 만물은 그 자아가 사고하는 범위와 그에 따른 행동 반경이 기존의 물질적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만물 중 특별히 인간은 물질적 법칙을 따르면서도 이를 응용하여 훨씬 다양한 인위적인 창작과 창조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끊임없는 내적 탐구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다시 물질적 차원의 수 5에 해당하고 기존의 물질을 응용하여 새로운 인위적 창조를 하는 인간은 수 6에 해당합니다. 수 5가 자연의 일정이었다면 정신과 문화를 포괄하는 6의 그 중심엔 인간이 있어 6은 인간의 일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신이 6일 만에 세상을 완성하고 그 여섯째가 되던 날 인간이 탄생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통은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생성으로 아는데 찰나의 순간처럼 모든 것은 마치 하나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면서도 그 순서가 있고 창조성을 갖는 인간을 의미하는 6은 소수인 양극의 2와 삼극의 3, 오행의 5와 같이 절대 불변하는 법칙이 아닌 수많은 가변의 요소가 생기는 변칙입니다. 세상에는 나무마다 뻗은 가지의 모습이 각기 차이나고 같은 사람이라도 모두는 서로 지문이 다르며 하나의 사물도 흑백으로 보는 눈과 여러 개로 보는 눈이 있는 이유는 6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수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전한 가변의 6이 완성됩니다. 불변의 법칙 속에서 이 6이라는 가변의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이 탄생하는 것이 모순 같지만 결국 모든 법칙은 태초의 법칙인 불변적 가변성의 대삼에서 기원합니다. 절대자께서는 가장 처음 있다라는 분별을 만드시고 이 있다라는 분별이 있으면 이미 없다라는 상대적 개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의 상대성은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가변을 성립시키는 원리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불변과 불변이 만나는 그 자체가 가변의 요소로서 태초의 법칙인 대삼과 세상에 정립되어 나타난 삼극이 상호작용하는 것 역시도 이미 가변을 예고한 것입니다. 대삼과 삼극이 상호작용하는 법칙은 진실로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내며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삼극은 대삼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큽니다. 삼과 삼이 상호작용하여 불변의 법칙과 법칙을 운용하는 가변의 변칙이 함께 세워지는 6이란 곧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기준점이자 전환점입니다. 6의 법칙과 함께 모든 만물은 마침내 창조되고 합육생의 생은 3대3이 혼합하여 운영되면서 무한하고도 인위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6의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합육생은
3대3에 이어 나열되면서 6이 태초의 3극과 세상에 드러난 3극이 결합하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따라서 이러한 6은 3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1은 6이 아닌 4의 식이지만 여기의 1은 태초의 물을 상정한 1로 이미 자체가 3극을 이루는 대삼을 의미합니다. 곧 1을 더한다는 것은 3을 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자의 대삼과 세상에 드러나 법칙이 정립된 3극이 상호작용하는 식이 3 더하기 1이고, 이로써 창조적 수 6이 탄생합니다. 이 3 더하기 1을 달리 표현한 식이 3 더하기 3이며, 3 더하기 3은 물질의 구성 요소인 3극으로부터 새로운 3극이 생성되는 모습이자 3극과 3극이 하나의 극으로서 양극을 이루는 식입니다. 즉 결론은 3극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는 수 6이 탄생하는 공식입니다. 이와 같은 수 6의 의미를 포함하는 식이 3 더하기 3이라면 그 원리까지 드러내는 공식이 바로 3 더하기 1인 것입니다. 3 더하기 3 이외에도 합하여 6이 탄생하는 공식은 다양합니다. 운삼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3극이 변환되어 나타난 것이 곧 4로, 3이 4로 변환되면서 물질이 비물질을 공유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물질이 드러날 때는 그 모습이 양극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4 더하기 2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4 더하기 2의 값도 마찬가지로 6이 도출됩니다. 5 더하기 1의 공식은 물질적 요소의 집합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미확정의 법칙이 세워져 세상 전체가 생동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어도 물질을 응용하는 가변의 법칙이 없다면 물질 세상은 운용될 수 없으며 그 자체는 비물질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구성 요건이 마지막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에 의해 활용되면서 세상은 물질의 모습을 갖추고 생동하는 만물이 탄생합니다. 한편 세상은 하늘의 밝음과 어둠, 땅의 불과 물, 인간의 음과 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천지인의 양극이 어우러져 세상을 드러내는 것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와 같습니다. 나아가 천지인 각각을 완성하는 수도 마찬가지로 6으로 하늘의 시와 공, 파동과 입자, 밝음과 어둠, 그리고 땅의 기와 운, 전기와 자기, 불과 물, 또 인간의 생과 사, 지식과 지혜, 음과 양으로 천의 6, 지의 6, 인의 6이 모두 모여 세상을 완성합니다. 6이 되는 수의 조합 방식은 이렇게 매우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모든 합의 공식들은 6이 세상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는 수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덧셈의 공식들을 관찰하면 공통적으로 더해진 값만큼 전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더하기와 달리 곱하기는 더해진 값이 아닌 주체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늘어나는 관점으로 보면 3 더하기 3의 식은 3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지만 3 더하기 3의 원리를 자세하게 나타낸 3 더하기 1과 같이 3 곱하기 2 또한 0.3 곱하기 2는 0.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는 0은 절대자의 물을 뜻하는 대삼의 3극, 뒤의 3은 대삼으로부터 물질이 되는 3극이며 이 둘 사이의 소수점은
대3과 3이 이루는 간극을 의미합니다. 0.3에는 다시 2를 곱하는데 양극으로서의 대3과 3극인 0.3이 서로 만난다는 뜻에서 2를 곱하는 것이고 곱한 값은 0.6이 되어 주체는 대3의 속성을 함축한 6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식은 원방각에서의 원과 각을 예로 들어 생각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삼극은 드러나지 않은 무진한 가능성의 삼극으로서 원, 세상에 정립되어 나타난 삼극은 드러난 삼극으로서 삼각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각각의 도형은 각각이 하나의 극과 같이 하나의 경계만을 갖지만 이 두 도형이 만나 합쳐지면 6개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6개의 경계를 이루어 나타나는 모든 것은 태초의 무인 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0.3 곱하기 2는 0.6의 식은 원과 각이 이루는 모습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3의 3요소를 물질로 나타낸 것이 삼극의 3요소로 대3의 3가지 요소가 비물질, 삼극의 3가지 요소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요소는 비물질과 물질의 관계로서 쌍을 이루고 총 3쌍이 되어 다시 하나의 삼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비물질의 3가지 요소를 1, 2, 3, 물질의 3가지 요소를 1-, 2-, 3-의 3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중 1과 1-, 2와 2-, 3과 3-가 각각 한 쌍을 이루어 3쌍을 구성합니다. 이 3쌍의 요소가 만물을 탄생시키는데 이때 대상이 속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비물질과 물질이 조화된 상대적인 개념이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3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대상은 비물질의 요소나 물질의 요소 하나 이상을 가지면서 각각의 쌍에서 하나씩을 선택하여 자신의 3요소를 이룹니다. 즉 1, 2-, 3-, 1, 2, 3- 등과 같은 형식이며 이는 총 6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비물질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1 안에 또 무수한 요소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1과 쌍을 이루는 물질의 요소 1- 안에도 대칭적인 무수한 요소들이 있어서 대상이 하나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것조차 무한의 가지수를 가집니다. 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갖는 가지수는 구성 요소의 크기와도 같으며 그 가지수는 상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속성이 발현된 대상은 비물질 혹은 물질에 편중되어 그 속성을 드러내고 대상의 속성은 물질과 비물질의 비율에 따라 70%, 59%, 45% 등과 같은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 소수점을 찍은 백분율로도 나타내어집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대상은 물질의 속성을 50% 이상 갖는 대상이며 반대로 비물질의 속성을 예컨대 51%, 물질의 속성을 49%로 가진 대상을 우리는 쉽게 비물질이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속성으로 발현된 만물은 자신만의 특성을 발휘하면서도 절대 근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합육생은 내용이 방대하여 두 회로 나누어 이번 영상에서 합육생의 1회를 설명하였습니다. 1회는 숫자 6을 비롯하여 6과 관련된 수의 공식들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1회에 이은 합육생의 2회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며 이후에는 6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